자, 오늘 원의 방정식 진행할게요. 자, 우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원. 원이 뭐예요? 원의 정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를 원이라고 하자. 뭐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죠? 원의 정의. 한 정점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점을 의미하고 그 정점이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을 하나를 설정해 보면 사실 원의 방정식을 말하지만 얘는 원이라는 자체의 방정식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한 정점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이루어진 자치는 이라는 지문이라고 읽는 게 원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의 한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 하나 잡고요. 원의 중심 우리가 스몰 a, b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그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죠. 떨어진 거리가 스몰 r인 원의 자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 하나를 잡는 거잖아. 요거 여기 있다 해보자. 원의 중심 a, b. 근데 거기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진 점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모여 있겠지. 근데 그 위에 임의의 점 P 하나를 잡고요. 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원 위에 있는 P가 막 대입됐을 때 참인 그 식을 찾는 건데 이 점들은 특징이 있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 얼마만큼 떨어진 점이 자치였어. 스몰 r만큼 떨어진 원의 점의 자치를 의미한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P라는 점이 5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여야 되니까 R이어야 되니까 결국에 이 식이 참인 거 아니야?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다? 스몰 r이다지. 맞아, 이 식은 항상 참이어야 되는 거.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원 위에 그 점들까지 떨어진 거리는 항상 R로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이 식이 참이란 얘기는 길이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OP의 제곱은 누가 같다는 얘기야? R제곱과 같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OP의 제곱식을 만들려면 원래 OP의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마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마 B의 전체 제곱이 누가 같다인 거야. R과 같다였는데 양변 제곱해서 이 식 만든 거지. 루트 날리고 R 제곱이 된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우리가 그 식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많이 불러. 표준형이라고. 기본형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 많이 부르지.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그냥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은 얘이다가 결론인 거야. 기본형이나 표준형이나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사실. 단 표준형은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표준형 많이 부르냐면 그 도형의 특징을 가장 간략하고 쉽게 보여주는 식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 용어는 의미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구해낸 이 식이 X마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마 B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인 이 식이 우리가 원방의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I고 이걸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이 얘이다라는 형태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는 원의 중심이 0,0인 경우 있죠? 반지름이 R인 경우라고 생각해봐. 그냥 A하고 B에 뭐가 들어갔을 뿐이야? 0하고 0이 들어갔을 뿐이잖아. 그럼 그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냥 R제곱이 될 뿐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의 형태에서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로 읽는 것 뿐이라고. 얘에서 출발하여 얘를 구하는,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얘를 평행이동한 거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원리상 맞지는 않는 설명이야. 원래는 이게 먼저인 거야. 이해 갔어? 뭐 교육과정상에서도 아직 평행이동을 배우기 전이야, 이 단원이. 이거 평행이동, 얘가 또 평행이동 배워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걔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얘가 자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보통 무슨 형태라고 부른다고? 표준형 형태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 시계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를 뽑아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뭐하고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지, 그치? 걔는 바로 다이렉트를 뽑아내. 근데 원은 원래 원의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어. 원의 정의가 뭔데?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이 자치잖아. 그러면 원을 나타내는 요소가 원의 중심과 원래 반지름밖에 없는 거야. 원래. 그냥 원래 그게 다야. 그래서 당연히 이 식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 형태겠지. 근데 얘가 우리가 얘를 뭐 했다고 생각할 거냐면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그 전개한 식의 형태 우리는 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용어는 엄청 중요한 용어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써볼게요. 원방의 일반형. 예, 전개된 형태겠죠? 전개해볼게. 생각만 해봐. 얘 전개하면 뭐 돼? x제곱항 하나 있고 y제곱항 하나 있지. 곱한 거에 2배 x항 하나 있고 곱한 거에 2배 y항 하나 있고 여기서 a제곱 상수, b제곱 상수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i제곱 상수가 있는 거지. 결국에 얘는 x제곱항도 있고요. y제곱항도 있고요. x항이 하나 있고요. x의 개수를 대문자 a라고 해보고 자, y항도 있는 거야. 상수항도 있는 거야. 이코 0으로 정리된 거. 즉, 다 정리해서 방정식 형태로 타 좌변을 이항한 이 식의 형태를 우리는 원방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식의 형태가 봤을 때 뭐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식의 형태야?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지. 원방은 그래서 대부분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뭐 해석하는데 제일 첫걸음이야. 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원이 나타내는 요소의 전부인데 그게 한눈에 안 보이면 불편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 식의 형태에서 무슨 형태로 고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표준형을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걔를 매번 완전제곱식 형태로 고치는 건 귀찮기 때문에 공식화하기도 하지. 맞죠? 그래서 고치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식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우리가 결국에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 있고 상수꼴로 고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x에 대한 완전제곱이면 얘네 둘 뽑아서 보죠. 얘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당연히 어떤 식의 형태 돼?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쓸데없었던 거가 누가 들어가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4분의 a제곱이 생겨서 만들어진 거지. 맞죠? 왜 얘 제곱하고 곱한 걸 2배 하면 얘까지 만들어지지만 4분의 a제곱은 없잖아. 좌변과 우변에 같은 것을 더했다 개념으로 이쪽에 4분의 a제곱을 써도 되겠다. 그치? 됐어? 자, 이제 두 번째로 y제곱과 y양이 두 개 볼 거 아니야? 얘도 완전제곱식 바꾸겠지? 그럼 어떻게 바꾸겠어?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되겠지. 그치? 얘도 쓰잘데기 없는 뭐가 더해진 거야? 4분의 b제곱이 뭐 좌변 우변에 더해졌다고 치면 4분의 여기다 뭐 붙이면 돼? b제곱 이렇게 붙이면 되지. 됐어? 자, 이제 얘하고 얘네 네 개는 다 썼지. 얘만 넘어가면 되지? 마씨가 되잖아. 근데 4분의 통분하면 뭐 돼? 마사씨가 되겠지.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붙는다? 마사씨가 붙는다. 됐죠? 그래서 이 식의 형태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뭘 뽑아낼 수 있냐면 자, 요 식 이제 봐.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원의 중심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됐어? 자, 우변이 어느 파트니? 반지름의 제곱 파트죠? 자, 반지름의 제곱이 누구와 똑같다? 4분의 a제곱 대문자 a b제곱 마이너스 4c와 같다. 식이 된 건데 얘는 우리가 x제곱항, y제곱항, x항, y항 상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방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 해서 원방인 건 아니고 이거 식을 정리했을 때 얘가 반지름의 제곱 파트잖아. 걔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지만 커야지만 원방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 즉 r제곱인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분모가 이미 4잖아. 양수지. 그럼 누가 양수면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여야지만 원방이 될 조건이야, 이게.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 4c가 0보다 커야지 원방인 것은 아니고 최초 확인할 내용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를 얼마로 맞춰놓고 나서 1로 맞춰놓고 나서야. 1.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붙어 있으면 몇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나서 얘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얘하고 얘가 숫자가 같아야 돼. 부호까지. 만약 부호가 다르면 2차 곡선이 미적분으로 갔으니까 미적분에서 타원이라든지 쌍곡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 2차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나오는 다른 도형이래. 여기가 부호가 다르고 비가 다르다면. 그래서 그건 안 나오겠지. 근데 함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짜리 주는 거 있어. 걔는 원방이 그냥 아닌 거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쵸? 됐죠? 예원아! 그쵸? 자, 근데 봐봐. 그럼 r제곱이라는 것과 원의 중심 외웠을 때 이점. 내신에서 외워야 되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점으로는 r제곱식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니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제곱이잖아. r제곱에다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넓이인 거야. 즉 일반형에서 원의 넓이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해?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 뽑아내려면 r은 어떻게 뽑아내니? 루트 씌우는 거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양수이고 이건 제곱근의 의미가 아니지? 양수만 되는 거지 반지름이니까. 이런 개념까지 뽑아내면 얘가 원방의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얘가 숫자로 돼 있으면 이 공식을 쓰는 것보다 표준형으로 빠르게 고치는 게 편한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주면 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주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상수가 별로네. 마이너스 7 뭐 아무나 쓸게요. 이건 대충 쓴 거예요. 그냥 양수만 만들기 위해서. 이거 0짜리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원의 중심 한번 뽑아볼까요? 원의 중심 몇 콤마야? 얘를 몇으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몇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됐어? 자, 얘도 몇으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플러스 3이 원의 중심이죠. 됐어요? 자, 반지름의 제곱값 한번 가져옵시다. 반지름의 제곱값은요. 몇 분의 4분의 a제곱 16 플러스 b제곱 36 됐죠? 마이너스 4c죠? 플러스 28 되겠다. 그게 r제곱식이고요. 여기다가 파이 붙이면 원의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바로 뽑는 게 불편하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랑 보면 되잖아. x뿔 얼마? 2의 전체 제곱 하나 만들고. 그쵸? 자, 얘네 둘 또 보는 거야. y마 3의 전체 제곱 하나 만들고. 됐죠? 전개해봐. 4, 9, 현재 얼마? 13이지. 근데 얘가 얼마야? 13이 마칠이 되려면 마이너스 20이 필요하지. 그럼 걔가 넘어가면 21인 거죠. 됐어요? 계산 틀렸니? 계산 틀렸죠? 20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고친 다음에 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매번 고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다 문자로 때려져 있어. 불편하겠지. 그래서 공식을 내신에서는 반드시 외우기는 해야 돼요. 점점 뒤로 넘어가면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 졸린 사람은 서서라도 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으면 큰일 나요. 됐죠?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뭐 표준형하고 일반형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인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니네 원방의 식을 세워봐라 라는 내용에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니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원의 중심이 이미 주어져 있으면 원방을 만들기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원방 만들기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
세우기 뭐 이런 이름을 해볼까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개념 하나 만들어 볼게.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방을 세워봐라. 뭐 이딴 문제가 만약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빠르게 세워보면 그냥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은 4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너무 쉬운 거고. 자, 두 번째, 뭐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경우 뭔지 알아? 원의 방정식에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을 때, 원의 지름의 양끝의 점이 이 점일 때, 자, A와 B가 A 뭐 아무 점이나 씁시다. 1,3, B 뭐 할까? 마이너스 5, 뭐 7 해볼까요? 자,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일 때 원방 세워봐라. 이런 느낌의 문제는 원 하나 그려봐요. 니네 이 바트가 대수가 아니야. 다 도형이야. 그래서 도형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식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하면 나중에 엄청 막혀요. 그럼 그림 하나 그려보면 대충 얘 지름의 양끝에 이 두 점이 있는 거니까 A라는 점 하나 잡아봐. 이 점이 몇 콤마 1,3이고요. 이 점 B라는 점이야. 마이너스 5,7이라는 점이야. 지름의 양끝이라는 말은 이 지름의 딱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있겠죠. 지름이니까, 양끝이니까. 그럼 얘 중점의 개념이 원의 중심이 하나 잡히겠다. 원의 중심은 그럼 뭐 되는 거니?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중점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5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 어떻게 구할래?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는 거야. 뭐 상관은 없죠? 자, 그럼 얘 바로 때려보면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은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바로 들어가도 되죠? 자, 두 점의 차이가 3이죠? 제곱하면 9네요. 두 점의 차이가 2죠? 제곱하면 4죠? 됐어? 9 더하기 4니까 13이겠지. 이렇게 13 이렇게 되겠다. r제곱이니까. 됐어? 됐죠? r이 루트 13이니까 r제곱은 13이죠. 됐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설명할 내용으로는 세 번째로는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이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파트야.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경우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 날은 이 부분은 특히 잘 드러나야 되는 파트야.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상에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삭제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1차 연립방정식, 식 3개인 거가 교육과정상에서는 삭제가 됐어. 무슨 말이야? 그치, 그게 삭제가 됐다고. 그럼 우리가 원래 지나는 세 점이 주어졌다고 쳐볼게. 이 점은 임의로 아무거나 잡을 거야. 풀지는 않을 겁니다. 1,2, 뭐 2,3, 뭐 할까? 마이너스 1,5, 뭐 이거를 지나는 원이 하나 존재한대 라고 그냥 대충 쳐본 거야. 의미 없어. 지금 숫자 안 맞을 수도 있어. 계산 엄청 들어올 수도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점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참인 세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원래 기본적인 풀이는 일반형에다 대입하게 돼 있어. 일반형.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반형이 이런 거였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있고 0 이딴 식에 대입하게 됐다는 얘기야. 얘가 대입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식 3개가 만들어지지. 미지수 몇 개고 a, b, c 3개고. 근데 그거를 푸는 방정식 교육과정상에 삭제됐다고.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풀이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신에서. 특히 서술형에서. 됐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근데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대입해서 풀어야지. 당연한 거야. 언제 풀어? 이게 제일 빨라. 이게 제일 빨라? 대체 이게 제일 빠른데
서술에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이 0짜리가 때려져 있는 애가 하나가 있다면 미지수가 하나 사라지지. 그럼 풀려. 그쵸? 니네가 아는 문제로. 근데 그게 없을 때가 문제인 거야. 진짜 3원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잘 봐나? 학교 선생님이 이쪽 파트에 뭔가 문제를 풀어줄 거 아니냐? 지나는 3점짜리 문제 반드시 있을 거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달아주는지를 꼭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해 줄 수 없어. 둘 다 설명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대입하면 ABC에 대한 식 몇 개 참이식 나와. 세 덩이 참이식 나오니까 연립하면 ABC 나오고 완성되는 거야, 식이. 그게 첫 번째 풀인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외심으로 풀면 돼. 외심. 외심. 개 구리게. 외심. 어떤 느낌이야? 이게 ABC야. ABC 3점 지난다고. ABC 삼각형 그릴 수 있죠? 3점이 있을 거잖아. 이 점을 다 지나는 원은 이 삼각형이 외접원이겠다. 그쵸? 외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냐?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위치를 찾는 거지. 그럼 얘 5라고 놓고 모의 길이와 OA의 제곱과 BO의 제곱과 CO의 제곱은 모함으로 같음으로 들어가서 이 점 이 점 뭐라고 놓을까? A, B로 놓고 이 점 다 알잖아?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겠지? 이 점 미지수 2개이고 식이 3개인 거니까 식 3개지만 2개라 말할 수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럼 이 점이 때려지지. 그럼 그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놓고 원방을 새롭게 만드는 풀이가 교육과정상에서는 맞는 풀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는 안 풀 것 같긴 해. 이게 엄청 복잡한 건 사실 아니거든. 푸는데 쉽게 풀려.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나는 이걸 선택할 것 같다고. 이걸 선택할 것 같진 않다고. 이해는 가죠? 근데 이것도 빨리 풀려. 해봐. 알았죠? 요런 내용이라든지 그거 외에 이제 네 번째 설명이 또다시 중요한 설명이에요. 네 번째 설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축에 접하는 원방 쪽이야. 축에 접하는. 예원 죽었다. 어떡해. 예원아 살아나.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쪽입니다. 니네 원래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처럼 느껴도, 미정계수가 몇 개처럼 느껴도 괜찮다고? 원의 중심 A, 원의 중심 B, 반지름 R 3개짜리야. 3개. 또는 일반형도 3개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맞아? 3개짜리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축에 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니네 축에는 뭐가 있어? 물론 X축이 있겠고요. Y축이 있겠고요. 물론 Y는 X라든지 어떤 직선에 접한다 문제도 당연히 뒤쪽에 가면 나오겠죠. 접선방에 배우고 나면.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X축, Y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뭐에 접한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마다 미정계수를 하나씩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개념화에서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본다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야. 그림을 그려본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고 (1,2와)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설정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 X축에 접하고 1,2와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원방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있다 쳐본 거야. 그냥 그림을 그려. X축입니다. Y축이라고 치면 1,2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1,2 이렇게 A점이라 해볼게요. 1,2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7이잖아. 마이너스 1,7 여기 좀 있겠지. B점 마이너스 1,7 이 점을 지나. 이렇게 두 점을 지나.
그리고 어느 축에 접한다고 그랬어? X축에 접한다고 그랬지. 야, 그럼 생각해봐. 아, 그림, 아우, 점 너무 멀리 줬다. 점 좀 바꿀게요. B점 좀 가까이 줍시다.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겠다. 이거 3 정도 줄까요? 3 줘도 별로일 것 같지만 우선 줘봅시다. 마이너스 1,3 B점 줄게요. 3. 자,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상상해봐. 근데 봐봐. 이쪽을 지나는데 니네 이쪽에 원의 중심을 갖고 X축에 접하게 이런 원이 그려질 수 있어? 못 그려지잖아. 무조건 어느 쪽에 그려져야 돼?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쵸? 당연한 거죠? 그럼 모양을 상상해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지 않니? 뭐 대충 이런 식의 원 하나. 노란색 아니 분홍색 가능하지? 그쵸?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큰 거. 대충. 그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엄청 왕 크게. 이렇게 왕커, 이렇게 크게. 됐어? 그럼 큰 원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을 하나 잡아보면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원래 A, B 반지름 R로 설정하는데 무조건 반지름 R을 가지고 한 문자를 줄일 수가 있어. 뭔 얘기하면 여기서 접하자 X 접하면 이 길이가 얼마니까? R이니까. 맞아? R은 양수야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 좌표는 모르지. Y 좌표는 뭐야? 스몰 r이 되는 거야. 미지수 개수가 A, B, R이 아니라 A, R, R이 된 거잖아. 맞아? 그럼 미지수가 몇 개 줄었어? 하나 줄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몇 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A와 R의 방정식이 풀리겠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게 당연히 기본인 거야, 그게. 근데 만약에 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야. 근데 Y축에 접한다라는 말 나와도 Y축에 만약에 접한다면 그림을 그려봐봐. 야, 여기 있는 점을 지나 Y축에 접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또는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나는 점이 이쪽에 있다면? 그럼 얘는 미지수를 이렇게 줄이라고. 자, 반지름 무조건 R이야, 양수야. 그럼 이 점의 좌표 뭐라고 놓을 거야? R, B 이렇게 놓겠지. 그럼 미지수가 R과 B밖에 없는 거라고. A라는 미지수가 R로 표현돼 버린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그렸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그럼 얘 원의 중심 어떻게 놓을 거야? 이게 R이니까? R은 무조건 양수야. 원의 중심 뭐? 마이너스 R, B로 놓으면 되죠. 그렇죠? 미지수는 R과 B로 표현된 거라고. 지금 현재는 무슨 축에 접한다는 멘트가 들어갔어? Y축에 접한다는 멘트가 들었는데 미지수가 하나 준 거잖아. X축 또는 Y축에 접한다는 멘트가 들어갈 때마다 미정계수가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관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됐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니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멘트가 들어간 문제들이 있잖아. 그럼 봐봐. 축에 접하는데 뭐 여기 하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뭐 이거 뭐 지나기로 할까? 1,2 지난 음수 쪽 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거는 문제 끝까지 답도 구해볼게요. 됐죠? 네. 설정합시다. 자, 원을 하나 그리기 위해 좌표 평면 가져왔어요. 네, X축이 Y축이고요.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 저거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간격 맞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을 지나야 돼. 야,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설정해보면 뭐 대충 생각해보 이런 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노란색 원 느낌 들어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예언아 넘어지면 안 돼. 그랬지? 자, 그래 이 점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큰 원도 존재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되는 원. 이것도 상상이 되죠? 됐죠? 원이 2개가 된 건데. 그럼 얘 원의 중심을 하나 잡는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반지름은 무조건 무슨 수고? 양수이고 R이라고 친다면 자, 여기 길이가 얼마인 거고 R인 거고 여기 길이도 R인 거야. 그럼 원의 중심 좌표 여기는 몇 사분면의 점이야? 3, 4분면의 점이니까 뭐로 잡을 거야?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왜? 길이는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이 된 거고 이 점은 진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다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식을 이렇게 세우겠지.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왜? 마 r이 원의 중심이니까. 플러스 예원아 너 또 내가 열심히 찍어 놓는다고 그렇게 자고 있는 건 아니냐? 저번 거 찍어준 거 보지도 않았더만. 진짜? 어제 건 아직 안 봤지 내가. 내 몇 시에 몇 분 동안 봤는지도 난 알 수 있어. 내가 좀 이따 몇 시에 몇 분 봤는지 알려줄게. 자, 얘가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로 변했어? 한 개로 변했지, 한 개. 그쵸? 그러니까 진화는 몇 점만 대입할 수 있으면 한 점만 대입할 수 있으면 R이 결정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작은 원과 큰 원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x에다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y다 2 마이너스 2 이거 대입하겠죠? 됐죠? 그럼 r제곱 하나 사라지니까 r제곱 하나 남고요. 여기서 마 2r, 마 4r, 마 6r 플러스 5 이퀄 0 5, 1 둘 다 마마 됐죠? 작은 원은 반지름 1짜리 큰 원은 반지름 5짜리 뭐 식 말해보면 작은 원은 원의 중심이 마1, 마1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방이고 큰 원은 원의 중심이 마5, 마5 됐어요? 반지름이 5짜리 원방 쓰면 두 원방 다 구하는 거죠. 됐죠? 이쪽은 계산하는데 이건 계산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얘는 보통 이 설정에서는 2차 연립방정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연립방정이 자유롭지 않으면 여기서도 또 불편해지겠지. 아까 전에 진화는 3점 대입하는 문제에서 3원 2차 연립방정이 불편하면 사실 그 문제가 불편하겠지. 이제 점점 앞쪽 파트가 불편해서 뒤쪽 문제풀이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해야지 뭐. 그렇죠? 앞쪽 파트는 다 돼야 된다가 기본 대전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는 마지막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멈추도록 합시다. 네 번째. 네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또는 직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 저번 시간이 직방이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을 나타내는 방법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방을 나타내거나 공통연을 나타내는 방법은 동일해요. 당연한 거야. 그 개념 자체가. 항등식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설정을 하나 할 건데 두 원은 일치하지 않아.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야. 즉 두 개의 원 하나 설정합시다.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c 있고 0짜리 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c' 있고 0이라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은 두 점에서 우선 만나고 있다고 쳐볼게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미 만나.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뭐 앞에 거 흰색 원. 예, 흰색 원 줍시다. 뒤에 원은 노란색 원 줄게요. 자, 노란색 원 뭐 좀 더 크다고 세보고. 이런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됐죠? 그럼 얘네 둘의 원은 몇 점에서 만나는 상태라고 설정했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라고 설정했지. 그럼 이 점과 이 두 개의 점을 뭐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야, 이 A점은 흰색 원방에 넣어도 참이지. A점은 노란색 원방에 넣어도 참이야. 왜? 진하니까 둘 다. 그럼 얘를 엿다 넣으면 얘도 0이 참인 거고, 얘를 엿다 넣어도 0인 게 참인 거고, B점도 엿다 넣어도 0인 게 참인 거고, B점 엿다 넣어도 0인 게 참인 거야.
그럼 내가 이 두 식의 가운데다가 그대로 쓰고요. 계속 또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쪽에도 가로를 치고요. 이쪽에도 가로를 치고 여기다 K배를 한 거야. K배. 상수배를 한 거야. 그럼 이 식이 만약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려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려면 얘가 얼마고? 0이고 얘가 0이면 되지 않아? 근데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A점과 B점을 넣으면 이 식은 항상 참이지. 그럼 이 식은 A점과 B점을 지나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이 두 점 집어넣으면 다 얘도 0이고 0이니까 참이잖아. 이해? 그럼 이 식은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어떤 식인데 첫 번째 케이스가 K가 마이너스 1일 케이스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에서 얘를 뺀 거지. 빼면 뭐가 사라져?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Y제곱 사라지지. 그럼 XY에 대한 몇 차식이 만들어져? 1차식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XY에 대한 1차식은 방정식에서 무조건 직선 아니야? 근데 이 식은 이미 A와 B점을 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고 있어.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데 XY에 대한 1차야. 그럼 당연히 직선이겠지. 그러면 K가 1인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제가 용어 정리는 안 해줬는데 이거 당연히 공통현이죠. 현? 니네 호, 현 뭐 이런 거 알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 즉 두 개의 원방의 일반형을 빼게 된다면 뭐가 만들어진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얘는 현의 길이라든지 공통현의 길이라든지 현에 쓸 수 있어야 될 때가 있죠. 피타 써야 되거나 기타 등등 해서 당연히 현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걔는 빼서 만든다가 당연한 거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근데 K가 만약에 1이 아닌 경우가 있겠지. K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와 얘가 여기가 만약 2여봐. 2. 그럼 두 개가 더해지면 X제곱의 개수도 3이고 Y제곱의 개수 3이야. 양변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얘가 원방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X제곱, Y제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두 점을 지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만들어질 거지. K값에 따라서 원이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럼 이런 제일 작은 원은 A와 B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일 거고 막 겁나 큰 원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원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방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 케이스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A점과 B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 이건 참이야. 근데 누구 딱 하나 못 나타낸다고 그랬어? 얘 못 나타내는 거야. 노란색 원. 이 원은 못 나타내는 거야. K에 땡겨져 있는 애. 왜 그런지 설명했죠. K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싹 사라지고 흰색 원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어? 근데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설정 자체는 두 개의 원이 일치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개수가 다 똑같아야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이 노란색 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안 만들어진다고 얘는. 왜? 두 점에서 만난다는 두 원이 서로 다르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 노란색 원은 만들지 못한다. 이해갔어? 그래서 참거짓 문제에서 이 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짓이라고. 직방이랑 똑같은 거야.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멘트상에서. 근데 이거 진짜 나오면 진짜 틀려. 엄청 틀릴 거야. 근데 진짜 문제 잘 보고 풀어야 된다. 진짜 잘 보고 풀어야 돼. 그런 내용이다. 얘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요. 개념만 잡아준 거야. 이 파트는. 됐죠?
그거 외에 설명할 만한 문제? 뭐 우선은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다음 단원에서는 원과 접선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쪽 나갈 거예요. 됐죠?